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성교육상담센터 수매 대표인 정혜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제가 지난번에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안 보셨다고요? 그러면 잠시 스톱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강의를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 세 번째는요, 조금 더 앞에 있는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 한 것을 바탕으로 오늘은 조금 디테일한 몇 가지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부모님들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저희 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을 좀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그 중에요,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대체 언제까지 목욕을 시켜야 되나요? 빠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혹시 제가 질문을 역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공중 목욕탕에 우리 아이들이 몇 살까지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 피디님? 7살? 보세요. 옛날 저 같은 경우에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여탕에 이렇게 가면요, 저희 반 남자친구를 목욕탕에서 만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애가 체구가 작거나 그러면 8살, 9살, 막 이런 친구들도 막 남자인데도 여탕을 가거나 여자친구들도 남탕을 가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목욕탕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다른 성에 이제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5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이게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5살까지는 그 전까지는 엄마가 아들을 씻겨도 좋고 아빠가 딸을 씻겨도 좋지만요. 5살이 이제 넘어가기 딱 시작되면은 엄마가 딸 그리고 아빠가 아들을 씻기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5살이냐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6살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가 5살이 조금 중반이 넘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진지하게 엄마의 몸을 뚜렷하게 쳐다본다거나, 왜 엄마랑 아빠의 몸, 그리고 나와 엄마의 몸은 왜 이렇게 다르죠? 라는 질문을 과하게 하고, 그렇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 아이와 분리를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아이와 함께 빨개벗고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굳이 밖에서 공중목욕탕에서는 그렇게 법적으로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 집에서는 아빠도 엄마도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막 훌훌 벗고 다니고 우리 집은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지내고 굉장히 그러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했던 것이 결국에는 바깥에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가정 속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훌훌 벗으면서 다닌다 할지라도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가족들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있는 아이들하고도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 가정에서 배웠던 게 자기가 아무리 의도가 없어도 가족마다 또 다르단 말이죠, 분위기나. 근데 이것을 우리 가족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밖에서도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것을 아이한테 교육을 잘못하시게 되면은 불필요한 그래서 굉장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바깥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합의가 필요하시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막 가족끼리 편해도요, 저는 항상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고 나올 때도 저는 항상 옷을 간단하게 입고 나옵니다. 아들 앞에서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옷을 막 훌렁훌렁 벗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 아들에게 강제로 뽀뽀한다거나 저희 아들을 강제로 안는다거나 이런 행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모 자식 간에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마음 아실 거예요. 오히려 싫다고 몸부림치는데 막 더 껴안고 그럼 애가 앙 하고 울면 그게 더 귀여워서 더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폭력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질문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뽀뽀를 하게 되거나 스킨십을 하게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혹시라도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거나 그리고 스킨십을 안 해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그냥 갑자기 올라와서 아이를 안고 싶거나 뽀뽀할 때는요. 저는 항상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한테 했던 얘기는 엄마 아빠도 너의 몸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이 너한테 몸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반대로 너 또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다 허락을 구하고 하는데 너도 다른 사람한테 했을 때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동성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구가 친하고 해도 친구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기를 만지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지. 저는 이런 엄마 아빠의 작은 행동의 변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존중하는 법, 그리고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법, 결국에 성교육은요,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성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부모님의 혀끝에서 나오고 손끝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욕은 이 정도로 하고 또 옷 갈아입거나 이렇게 할 때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너무 훌렁훌렁 걷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예의라는 것, 존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뭐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런 게 있죠. 아이들이 이제 엄마 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나는 아이가 제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저희 남편이랑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주신 보물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는 항상 이제 자기 전에 수면 패턴이 있어요. 수면 의식이 있는데 저희 남편이든 항상 저희는 자기 전에 10분 이상씩은 항상 아이를 꼭 끌어안고 침대에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아이가 그날 엄마 아빠한테 던지고 싶었던 질문들을 마구잡이로 들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근데 엄마 아빠가 저한테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보물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뿅 하고 들어갔어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또 막 너무 막 긴장하셔가지고 그게 말이야 엄마 아빠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용어들 제발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아이가 초등학교 정도 되고 학교에서 이런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만나고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요. 물론 이런 용어는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정자와 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걸 다큐로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동화처럼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우리 특별히 미취학 아동들한테는 그 눈에 맞는, 그 아이의 시야에 맞는 그 상태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다는 거죠. 굉장히 저희는 동화처럼 해줘요. 엄마 아빠가 사랑했던 스토리부터 막 약간 공주님과 왕자님이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막 만나서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가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엄마 몸속에 있는 난자와 아빠의 몸속에 있는 정자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만나서 거기 안에서 우리 건이가 이렇게 사랑 잘하게 됐고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움직였고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게 되는 그 과정, 우리가 생각하는 성관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는 거는 내가 뱃속에 있었을 때 우리 엄마 아빠의 감정이 어땠을까. 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네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네가 처음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겼을 때 그 감격스러웠던 사랑의 기억을 우리 아이들한테 더 각인시켜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난감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여기에 민감한 걸까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건 생명의 탄생.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궁금해한다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건강하게 아름다운 동화로 이야기를 해서 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너무 막 성교육이라고 하면 막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렇게 한 단계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상태에 맞춰서 하나씩 밟아 나가시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랑 건강하게 성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숙제가 나가야겠죠. 이제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오늘은 어떤 숙제를 내드릴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가 했던 것처럼, 저희 부부가 하는 것처럼요. 오늘 하루는 우리 아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야 라는 이 한마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막 풀어놓고 싶어 한다면 그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좀 웃다가 엄마 아빠의 그런 채취와 어떤 이런 엄마 아빠와의 그 따뜻한 품을 느끼고 잠들었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잠자리 수면 교육, 잠자리에서 나누는 그런 성에 대한 건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어떻게 봐서는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음 주에는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굉장히 막 여기저기에서 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다루고자 하니까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